네, 목요일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카프로예요. 카프로 사셨어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5,100원인데요. 아, 네. 비중은 40%예요. 비중 적지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한참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오늘 좀 반가우셨겠어요. 이게 사은 거는 작년에 샀는데. 그러셨어요? 여러 번 물 타가지고 겨우 5,100원 맞춰놨는데. 얼마 전에 한번 왔어요. 가격이 5,100원대가. 네네. 근데 그때 팔으려다 좀 더 가지 않나 싶어서 못 팔아가지고 이제 쭉 빠지다가 이제 오늘 거의 근접했는데 그냥 내일이라도 바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엔 좀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종가 보고 오니까요. 시청자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네, 카프로입니다. 시청자님께서 매도 시기를 한번 놓치셨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마감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내일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셨어요. 오늘 10% 급등이 나왔죠. 4,985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시청자님 거의 매수가 위로 올라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갖고 계셨던 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재호 전문가님. 네. 카프로가 오늘 10% 사흘째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11% 가까이 올랐어요. 네. 일단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알기 쉽게는 낙폭화됐다라는 반등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좀 이따 이슈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카프로가 이제 3,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5,000원을 간신히 복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5,100원.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복구가 돼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그나마 전체적으로 카프로는 올해 1분기, 이번 1분기에도 적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한 실적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카프로 락탐의 가격은 올해 1, 4분기에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왔기 때문에 실적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도 나라에서 이제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실적을 빠르게 이제 복구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서 증설이 전체 이제 부담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증설이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회복은 좀 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적자를 좀 축소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벤젠의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서 원재료의 어떤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둔화가 되고 있고 원재료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카프로의 실적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 실적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작년 2012년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적자 전환한 다음에 작년도에 지속 적자, 올해 1분기도 계속되는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전의 상황으로까지 되돌릴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실적이 다시 이제 바닥을 짚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자 이런 가능성을 좀 타진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줘서 가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3,000원대, 4,000원 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는 하방 영역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어떤 추세 전환을 만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추세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서도 카프로 락탐의 가격 급락을 짚어주셨거든요. 네. 이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 가격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 회복에 의한 어떤 가격 반등이라 한다 그러면 신뢰도가 좀 높겠습니다만은 최근의 반등은 좀 약간 이벤트성 이슈에 의한 어떤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의해서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슈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러한 실적 부진을 좀 반영한 걸까요? 얼마 전에 이제 조성래 회장이 지분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그렇지 않아도 실적도 좋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왔던 카프로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뭐 안 좋은 그런 뭐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반등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로락탐 가격 상승, 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유가가 반등하는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라크 사태, 이라크 내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좀 반등을 뭐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 뭐 이란이라든가 또한 만약에 사우디가 참전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국제 유가가 대단히 큰 폭의 폭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라면은 카프로를 비롯한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반등을 그 상승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카프로를 비롯한 화학 섹터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상승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좀 중기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지금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의해서 낙폭과 과대에 따른 반등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사우디가 참전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화학 섹터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한테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우디의 참전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가능성에 의한, 그리고 화학 섹터들의 낙폭과에 따른 반등 정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반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오늘 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기적 반등 어디까지 나올까요? 글쎄요, 이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뭐 개선 전망에 의한 상승이라 한다면은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뭐 그 내전에 따른 어떤 뭐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이 카프로의 주가 흐름은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뭐 40% 비중이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의 향배를 중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시에 좀 비중을 줄여놓고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5,000원 이하 권역 가격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카프로가 이제 이전의 실적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유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중 조절 정도만 한번 해가면서 뭐 좀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요, 일단 카프로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들은 오늘 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터진 거래량 부분들입니다. 거래가 폭증하면서 수급도 개선되면서 주가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들이 어쨌든 뭐 그 거래가 대단히 뭐 탄력적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내일장 뭐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뭐 끝일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반등은 더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121평선이 지나고 있는 뭐 200일평선 정도 되겠네요. 6,000원 선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시청자님께서 원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6,000원에 또 뭐 도달 못하면은 또 고생할 수 또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5,000원 정도 가격대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고, 6,000원대 목표가의 절반치인 5,500원 정도까지는 아마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5,5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는 비중 줄이고 나머지를 6,000원 권역까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6,000원대를 넘어가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6,000원 이상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6,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네. 비중 조절 5,500원 제시가 되고 있어요. 또 실적 발표까지는 물론 기다리시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 보시면서 좀 나오는 전략 참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카프로였습니다. 두 분의 전략 동시에 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재우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5,500원 1차적으로 분할 매도, 절반 매도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장대진 부장은요. 투자 의견 역시 보유고요. 목표가를 5,800원 제시했습니다. 손절가는 4,000원으로 제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명이 노고무통현대전령, 노고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필명을 넣은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동제약을 사셨습니다. 지금 14,000원에 들어가셨고요. 20%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14,600원입니다. 4%나 올랐어요. 지금 시청자님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 녹십자랑 연루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약사인데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제약사 중에서는 좀 움직임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라 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올라가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제약 쪽의 어떤 회사들은 뭐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요. 실적에서 좋은 기업들은 좀 올라갔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내렸었는데요. 이동제약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 예상치보다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좀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약사들의 움직임 보면은 복합약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약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서는 그 1분기 실적만 가지고는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사들이 보면은 이 신약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면서 들고 있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14,000원에 20%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의 수익이 났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가져가 보자라고 해서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상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차트의 흐름상을 보면은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매물이 좀 나오는 모양이고요.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가 터지면서 이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인데요.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이제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17,500원 전고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꺾어진다고 하면은 위쪽에서는 뭐 14,000원 샀었으니까는 아래쪽에 13,5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그게 그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상으로 좀 매도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종목은 전반적으로 뭐 이 수급상에서 어떤 흐름을 보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 그 바닥을 다진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물량을 튼다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문의를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동제약이 내일장에서 좀 상승세를 좀 추가적으로 이어갈 경우 17,5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손절가는 13,500원이 깨질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자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전략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시청자님께서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네, 삼성공저입니다. 삼성공조요. 네,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7,872원이고요. 네. 매수가 40%입니다. 시청자님 네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차트에서도 네. 보면은 지난해 연말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저 지난해 9월하고 10월 달에 추가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매수한 게 이제 4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셨군요. 네네. 지금 좋은 결실을 맺고 계신 상황인데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네, 그때도 그 가격에서 계속 조금씩 이제 분할로 매수한 건데. 네. 제가 한 2번 정도 전문가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그때마다 전문가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거래량이 적다, 여기 뭐 8,000원 정도에서 매도해라, 또 두 번째 했을 때도 한 8,500원, 9,000원에서 매도해라 그랬는데, 전문가님들 틀리게 좀 계속 올라가갖고, 제가 그때 예전에 그 지인분들하고 삼성공조라는 회사도 한번 갔다 와봤어요. 네. 가봤는데 회사 자체도 괜찮고 한데 이제 단지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갖고 네네. 그런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다가 지금 때마침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좀 이제 궁금해서 이제 10,000원대까지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더 봤으면 하나 싶어갖고 알겠습니다. 9,500원대에서 돌파하면서 지금 어제 오늘 10,000원 선을 뚫어내고 오늘 1,600원에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인데 과연 지금 자리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재우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셨고,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다른 계시네요. 아니고요. 다른 아니고 회사 자체가 좀 네. 가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해갖고 네. 저 팔지도 못하고 어차피 거래량도 적고 하니까 못 팔고 한번 중기적으로 계속 가져가 보자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가져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10,000원을 돌파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매도를 이제 드디어 이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해갖고.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셨으니까 삼성공조라는 종목은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청자님께서 오히려 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저께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추가 급등이 나오는데 글쎄 뭐 라디에이터라든가 오일쿨러 이것이 뭐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지 글쎄 뭐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전기차 쪽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늘 급등 나온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생각 드는데 일단 시청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회사 내용은 뭐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대단히 폭발적인 그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현금은 뭐 대단히 많고 유보율은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뭐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한 이제 뭐 전기차 쪽은 뭐 터치하고 어째 알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결국 최근에 이제 그 자산 가치가 뛰어난 종목군들 어떤 중기적인 상승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공조가 이제 뭐 그 현금성 자산도 많고 자산 가치도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전에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올라가면서 오늘장 거래가 좀, 붙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근데 어쨌든 삼성공조가 지금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을 보면은, 13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증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중기적으로 계속 6개월, 1년 동안 놔두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거래가 또 다시 부진한 상태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이제 추가 상승 시에 한번, 일부씩 분할로 이익 실현 해가는 관점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가총액이 861억짜리 그런 업체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0원, 2,000원 정도면은 적절한 가격대가 아닌가, 한 번쯤 챙겨줘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 자산 가치로 따진다라면은 분명히 충분히 1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산 가치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제 보유 비중에선 절반 정도는 한번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서 이익을 실현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땐 중기적으로 14,000,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어제 오늘 급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나 일단 기술적으로 고가를 이렇게 뚫어내고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도하는 것보다 비중 조절만 이익 실현 해놓고 나머지는 한 10,000원대 중반까지 가져가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 좀 들어보셨어요. 좀 도움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1년 이상을 더 투자하고 싶은데 그 정도 한 나머지 20% 정도만 들고 가도 네. 괜찮겠죠? 나머지 물량을 좀 오래 갖고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자, 1년 정도 보시는 건가요? 예, 한 중장기로 보고 있으니까 한 1년 이상은 좀 더 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시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절반 정도 이익을 실현해 놓고 나머지는 삼성공조는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가치가 부각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한 15,000원 정도로 둔다라고 하면 1년 내에 도달하면은 이익 실현할 수 있고 좀 지지분야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1년 정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갖고 가시면서 중간중간 좀 점검 또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세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공조였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1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은 게시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91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제1기획입니다. 24,2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50%입니다. 4월 23일에 들어갔고요. 종목 진단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일단 제1기획이 월드컵 수혜주로서 좀 조명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에 증권사에서 또 목표가를 꽤나 높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예, 전략을 맞습니다. 세워볼까요? 실적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드리면은, 뭐, 일단은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좀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소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4년 1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요. 주가가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그룹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서 그에 대해서 광고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삼성그룹에서 몰아주는 물량 자체가 전체 매출 7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뭐 일감 나누기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겹쳐서 지금 이벤트가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일감 나누기와 마찬가지로 이 제일기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기획 쪽만 다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실적이 이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것 같고요.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일단 뭐 이 사심 부분에서 좀 아쉽게 좀 제가 생각되는 것은 손절을 좀 잘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왔을 건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사신 가격이 24,250원이니까는 적어도 24,000원 정도에서는 뭐 한번 손절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상승세가 이렇게 갔을 때 적어도 24,000원이 깨졌을 때는 추세가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아쉽고요. 지금 와서는 좀 반등을 기다려야겠죠. 반등을 기다리면서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어떤 흐름상으로 봐서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지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0원 부근만 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특히 이제 50%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절반이라도 줄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반등 못하는 거 봐서는 이쪽으로는 이제 매도 사이드가 걸린 거거든요. 특히 기관들 쪽에서의 어떤 펀드 환매로 인해 가지고 매도 사이드가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2,000원을 짚고 다시 올라왔지만은 다시 22,0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제가 봤던 리포트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24,0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좀 비중 조절하는 전략 그리고 나오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22,0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손절하는 전략이 나오니까요. 시청자님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1기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진짜 일부 마지막 종목이었는데요. 저희는 종목 진단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